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자, 오늘은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라는 제목으로 판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국법화에서 나왔던 판례다 보니까 국법상의 조항과 신법상의 조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도 이 현행법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워크레인이 있었고요. 이 A사라는 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입니다. 자, 임차를 해서 타워크레인을 이제 운영을 해야겠죠. 운영을 타워크레인 임대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이제 이 A사가 지휘감독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휘감독을 하면서 사용하다가 타워크레인이 손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다리식의 통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타워크레인 근로자가 추락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부과를 할 건데 A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거냐 이 문제인 건데, 첫 번째로 81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81조는 어떤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계, 여기에 타워크레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은 3년의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사는 이 타워크레인에 대한 대여받은 사람인 거죠.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38조 3항의 문제입니다. 38조 3항에 따르게 되면, 특히나 1호에 따르게 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할 때는 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업주가요. 그럼 과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이 A사가 이 근로자의 사업주가 될 수 있냐 이거죠. 만약에 사업주가 되게 되면은 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5년의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설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위험기계를 대여받은 자의 안전조치 의무 A사가 가지게 되겠죠. 81조 위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요 추락 위험한 장소에서 이 A사를 사업주로서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그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이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1조와 38조 3항 1호 위반을 동시에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 형사적으로, 자,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법에 따르게 되면 2조 4호에서 사업주의 의미를 정확히 보게 되면은 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근로자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주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이런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산재 예방 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168조 1호에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걸 처벌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이 38조 3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167조에서는 사망을 하게 되면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168조 1호에서는 그런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따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이런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 혹은 위험 방지 조치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사업주로서의 산업법 168조 1호라든지 173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173조 위반죄는 양불 규정입니다. 이게 성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중요한 것은 이 A사를 사업주로 볼 수 있냐 이거죠. 자, 사업주의 의무인데 사업주는 이 근로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사가 이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니까 사실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해서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즉 38조 3항 1호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의 산재예방 조치는 81조에 나오고 있죠.
자, 81조는 그런 위험한 기계에 대한 대응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38조 사망은 사업주의 의무가 되어 있는 거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81조가 정한 그런 기계 대여받은 자로서의 위험 방지 의무, 자, 이거를 부담을 하게 돼요. 그런데 38조 사망에 따르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거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만약에 대여받은 자와 작업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81조하고는 별개로 같은 법 38조 사망이 정하고 있는 위험 방지 조치 의무, 현행법상으로는 산재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의무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사는 실제로 이제 두 개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나는 81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또 한 가지는 38조 사망이 정한 그런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한 책임, 이걸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형사적으로는 이걸 실체적 경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두 개의 행위 위반으로 이제 처벌할 수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81조 위반에 대한 책임 문제와 34조 사망이 정하고 있는 이 책임 문제가 함께 경합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34조 사망 위반에 대한 형사벌이 더 중합니다. 중하기 때문에 이게 실체적인 경합범으로 인정되게 되면은 더 큰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정할 수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34조 사망이 정하고 있는 이런 사업주로서의 형사 책임도 지는 거냐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판례는 그렇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형사 문제까지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건설기계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 81조도 적용하는 거지만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38조 사망이 정하고 있는 이제 안전에 대한 예방 조치 의무, 이것도 함께 부담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걸 이해하시고서 요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가 맞냐 이거죠? 그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에는 조종사에 대한 이 A사의 지휘감독권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 회사가 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손상 부위를 통행할 수 있어가지고 추락 위험이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럼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추락 위험에 있는 그 장소에 대한 산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럼 사업주가 맞냐 이거죠. 사업주는 맞다. 맞는데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38조 사망 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건설기계 대여받은 자에 대한 그런 형사적인 책임으로서는 중요한 판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